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이제 전화가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공간에 전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 그 포텐셜이 높고 낮은 것을 비교했을 때 그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전기장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는 이 포텐셜이 증가하는 방향의 벡터 방향이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의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일렉트릭 필드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정의됩니다. 근데 전자는 우리 일렉트로닉스라 그랬을 때 일렉트론 전자는 음전합니다. 음전하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자가 이래 가다가 충돌을 하고 또 가다가 충돌을 하고 가다가 충돌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랜덤한 그런 모션 그리고 충돌에 의해서 랜덤한 방향으로 튄다는 관점에서 이 전자의 속도를 우리가 V라 그러면 이 V는 우리가 M을 고분해서 질량을 고분해서 운동량으로 얘기합니다. 운동량 P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동량 P는 우리가 드브로의 물질파 이론에 따라서 양자역학의 태동이죠. 어떤 운동량을 가진 것은 P 값을 가지면 그것은 람다라는 H 나누기 T라는 람다를 가진 웨이브하고 같다. 웨이브 성질을 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량을 가지는 것을 이제 어, 웨이브 넘버로 표현되어 있는 K로 우리가 람다분의 2파이라는 K로 기술하게 되고 그래서 P를 이제 하바 K가 P다 라고 해서 하바 K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 관점이고요. MV는 입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입자로 기술을 할 때 이 입자가 가다가 충돌하고 해서 이 V라는 관점을 입자라는 관점 설명해도 되고요. 이거를 K라는 관점, 즉 파동을 했을 때 이 파동에 람다로 했을 때 람다분의 2파이가 K로 주어져 있고 이게 벡터니까 이 방향, 파가 진행하는 방향, 입자가 진행하는 방향이 그 파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K가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양의 K냐, 음의 K냐, 혹은 요 위로, 아래로 이런 K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입자가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입자가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상태를 해서 이 어떤 계획 시스템 속에 입자의 운동과 그리고 입자의 위치와 K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되는데 위치와 K에 대해서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포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그 분포함수에서 입자 관점에서 위치와 속도와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서 요 변화는 시간에 대한 미분과 그리고 그 속도, 그 분포함수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외력과 그 입자 질량 나누어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완벽한 프리 파티클이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프리 파티클 경우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K로 표시하는 거 위치와 K 운동량으로 표시하는 이게 하나로 움직인다 그러면 K는 일정하고
K는 일정하고 위치만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는 것과 K가 바뀌는 것은 K는 이런 스캐터링에 의해서 위치와 방향이 같이 바뀌니까 스캐터링 직전과 직후는 위치는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사되고 이렇게 충돌 후에 바뀌니까 결국 K와 K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요 사이에 충돌량이 적용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와 공간 K에 대한 이게 이제 여기는 위치로 표현되고 여기는 운동량이니까 운동 상태와 공간을 다 표현한 게 우리가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를 그러죠. 위상. 그래서 이 충돌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반도체 재료 속에 이런 반 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소자 상태에서 소자의 뭐 PN 정션이든 뭐 NPN 트랜지스터든 PNP 트랜지스터든 그 반도체 재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전하의 움직임에 관한 걸 얘기할 때 이런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기술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T에 대해서 속도와 이 분포함수의 공간적인 그런 변화 여기에 이제 속도가 여기 빠졌네요. V에 대한 공간적인 디스트리뷰 펑션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할 때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볼트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트랜스포트 모델을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모델을 얘기할 때 소자 모델을 얘기할 때 컴팩트 모델이다. 그러면 스파이스에서 우리가 뭐 등가 모델 이런 R, C 이런 이퀴벌 서킷으로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 우리가 등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등가 모델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등가 모델은 큰 스케일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고 굉장히 세미 클래시컬 어프로치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쉽고 빠르게 컴팩 모델로 바꿔서 등가로 얘기를 하는 모델은 이제 근사제 모델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물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실리콘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전자의 오비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가 쫙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자의 오비탈이 오버랩이 된 상태의 전자가 어떻게 밴드를 이루느냐라는 가장 밑받침 되는 것들은 이 N바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직접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그젝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방법은 우리가 수 나노메타 이게 소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원자의 디스크리트한 네이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이그젝트에 푸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크게 이제 소자가 클 때라든지 등가적으로 표현될 수 볼 때는 이렇게 컴팩 모델로 큰 수백 나노미터, 수백 나노미터 되는 요 형태에서는 컴팩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킷 디자인 할 때 필요한 그런 컴팩 모델, 스파이스 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파이스 모델에 이제 아래로 갈수록 예상하듯이 이 수 나노미터로 내려가면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퀀툼 어프로치로 되어 있고 이게 좀 커지면 평균화되어서 세미 클래시컬한 어프로치가 되고요. 그리고 컴팩 모델 밑에 이제 모델에는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필드가 있을 때 플러스 차지는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드리프트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 입자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는 경우를 이거를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농도 차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드리프트와 디퓨전의 모델로 생각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한 500나노미터, 여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실제 외부 전기장에서 세미 클래시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유효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플러스 Q다 그러면 Q에 이 필드가 이제 가는 방향이고요. 움직이는 방향이고, 요 디퓨저는 여기에 농도가 이제 홀이다 그러면 농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레이디언트에 P 하면 이게 이제 그레이디언트 P라는 것은 P의 홀의 플러스 차지의 농도의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이 그레이디언트 의미 자체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P가 이제 우리가 전류 움직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농도에 의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리프트에 의한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건 전류의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요 Q가 이제 이 필드의 반대 방향 하니까 전류를 같아도 될 거고요. 디퓨전 커런트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 이 그레이디언트 방향이 곧 이제 커지는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이니까 이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니까 결국 전자는 이 높은 데 낮은 데로 개수는 흘러가니까 전류 방향 같죠. 그래서 그레이드 N 방향이 전류 방향과 같고 마이너스 그레이드 P가 이제 전류 방향과 홀의 경우는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도에서 이렇게 홀인 경우는 여기 농도 P, 요 P로 표현하겠습니다. P로 표현하겠는데 P로 표현했을 때 이 농도의 변화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diffusion constant라는 거를 해서 diffusivity 그래서 이게 농도 높은 데 낮은 데 얼마나 많이 가느냐 라는 것에 대한 비례 상수를 곱을 해서 이게 diffusion curren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방향이 그레이드는 n이었으니까 보는 것처럼 전류는 요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농도의 그레이디언트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각각 그리고 요 지금 부호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기 전기장의 방향에다가 Q에다가 농도에다가 요 모빌리티를 곱을 한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볼츠만 이퀘이션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커런트 이퀘이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도와 전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이제 농도의 변화는 그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류 혹은 그 내부에서 제너레이션 되거나 리컴비네이션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볼륨이 있을 때 볼륨 속에 들어있는 차지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요 바깥으로 나가는 전체 커런트, 이게 다이버전스가 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에 해당되는 모든 것의 합이다.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 표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결국 이제 J의 ds 했는 것이 요 표면을 다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개수가 Q로 차지로 나눠주면 요게 시간에 대해서 D의 속에 들어있는 총 차지양입니다. 그래서 총 차지양 속에 이 S 속에 이 조그만 볼륨 속에 어떤 볼륨 속에 차지가 있다 그랬을 차지가 밖으로 나갈 때 이 속의 차지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제 요 시간에 대한 변화와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통하면
current equation과 continuity equation과 그리고 포화성 equation을 그래서 이 potential과 이 농도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포화성 equ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equation을 이용해서 보면 continuity equation, current equation, 포화성 equation 보면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가 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이걸 풀면 전류와 전압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이드로다이내믹 이퀘이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인터랙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하가 흘러가는 이퀘이션으로 조금 더 덴스한 형태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츠만 이퀘이션,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 약간 랜덤한 거를 섞어서 어떻게 충돌했을 때 설명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바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굉장히 클래시컬 리미트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특성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이제 성격을 얘기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우리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이즈가 작아진 경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GA 구조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이런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에 채널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런 플레이너 구조에서 이런 플레이너 구조에서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가 있다. 이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가 있을 때 게이트와 여기 소스 드레인이 있다. 여기 소스 드레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스 드레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스 드레인이 있다 그러면 이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실리콘에 게이트 양을 쫙 올리면 여기에 밑에 전하가 쫙 모일 것입니다. 플러스 전하가 모일 것입니다. 그 다음 음으로 쫙 올리면 양으로 쫙 올리면 마이너스 전하가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으로 쫙 늘리면 플러스 전하가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래시컬한 경우는 게이트가 양이면 그 양쪽에 이렇게 전하가 가까운 점 모여야 되는데 얘를 이제 이게 플레이너 타입의 FET인데 이를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이제 바깥에 게이트가 쭉 둘러싸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는 걸 하게 되면 그래서 해보면 이 플레이너 타입에서 게이트에 가까운 쪽에 차지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세미 클래시컬한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플러스로 쫙 올리면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 표면에 모여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표면에 모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표면에 모인다 하는 것이 이제 게이트에 가까운 쪽에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요거를 양자역학적인 사이즈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타현을 생각해보면요. 기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기타 선이 이렇게 묶여도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첫 번째 진동 기타 선을 이렇게 당겼다가 놨을 때 보통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가 생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는 모드가 생기고 그 다음은 이렇게 2배 진동이 생기고 3배 진동이 생기고 이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공진 모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다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 표면에 이 전자가 없다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 중간에 이제 그 공진 모드가 생기는데요. 이 관점에서 이 GA 구조를 보게 되면 전하가 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작으면 중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된다. 심에 많이 모여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 자체가 그냥 작아지면 클래시컬하게 게이트 인슐레이터 가까운 쪽에 전하가 모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진 모드 어디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 때 특정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특정한 허용된 준위만 있는 것처럼 이 소자도 되게 작아지면 양자역학적으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한 그런 전하 분포를 고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이 정확히 n-body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개수의 파티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쭉 있는 부분에 보면 퀀텀 하이드로다이내믹스, 퀀텀 몬테카를로 되는데 모든 클래시컬한 피처하고 퀀텀 커렉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퀀텀 사이즈에 대한 효과를 두 개를 오버랩을 시켜서 두 개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한 거하고 이제 사이즈 작아지면서 생기는 공진 모드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이제 이 전자 밀도 분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키네틱 이퀘이션 흐름에 관계되는 하이드로다이내믹 흐름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그 하이드로다이내믹스에서 전자의 흐름 자체가 어떤 플로우로 고려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요. 퀀텀 몬테카를로도 있죠. 그죠? 사이즈 이펙트를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레조넌스 바운드리 컨디션을 고려해서 전하의 분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 그린스 펑션을 얘기 나오는데 그린스 펑션 자체도 이제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고 전기장 분포가 어느 한쪽이 달라졌을 때 저 떨어진 위치에서 달라진 속도가 그냥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꼭 그린스 펑션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소자가 되게 작아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자가 되게 작아지면 우리가 집적회로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패턴이 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다면 요 속에 있는 것이 전압이 올라갔다 내렸다 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생각했을 때 쭉 하다 보면 이 패스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이 전달되는 속도 자체가 우리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리 L로 나눠서 이제 빛의 속도 거리를 속도를 최대 빠를 때 보통 그룹 블라스트를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 V를 나눠주게 되면 지난 시간이 나옵니다. 간단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소자 자체도 이게 굉장히 집적되면서 아주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단자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정도. 우리가 이거를 relativistic limit라고 그러거든요. relativistic limit. 그러니까 이 상대론적인 그런 관점인데 신호가 빛의 속도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자가 집적되어 있고 굉장히 작고 그리고 굉장히 경로가 긴 경우에 바깥 단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 그린스 펑션이라는 거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이 변화가 있을 때 시간과 스페이스와 타임 도메인에 대한 변화를 같이 고려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이 영역에까지 지금 많이 온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스캐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스캐터링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전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분포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관점과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다가 탁 부딪히고 탁 부딪히고 탁 부딪히는데 부딪힐 때 이게 당구공처럼 부딪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구공은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없는 일레스틱 스캐터링입니다. 탄성 충돌입니다. 근데 탄성 충돌인데 여러분 찰흙을 이제 갖다 놓고 찰흙을 탁 던졌을 때 찰흙이 붙잖아요, 그죠? 붙을 때 그거를 에너지 교환이 있어서 inelastic scattering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터링 문제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어서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것을 inelastic scattering 그러고 그리고 elastic scattering 에너지 교환이 없이 그냥 총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 메커니즘을 이제 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어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컴팩 모델링이나 이제 소자의 특성을 결정짓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스캐터링 메커니즘 어떤 게 있느냐 봤을 때 이 크게 세 가지를 이제 했는데요. 레티스 스캐터링이다. 이 레티스 스캐터링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딱딱 박혀 있죠, 그죠? 원자가 딱딱 박혀 있는데 딱 이 레티스가 되는데
여기에 전자가 갈 때 이 레티스하고 이 레티스라 하면 요런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을 우리가 레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우리가 FCC 구조다. Face Centered Cubic이다.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 위치가 이제 이런 큐빅 구조에서 이 각 꼭지점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큐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FCC다 그러면 페이스에다가 센트럴드 큐빅이라 그래서 이 페이스에 더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죠. 여러 개 쌓여 있는 그런 반도체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리콘이다 그랬을 때 페이스 센트럴드 큐빅이다 라는 차원에 있을 때 전자가 밴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실리콘의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반도체 원자 핵의 위치 배치에 따라서 이 전자는 밴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 오비탈이 오버랩이 된 위치를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레티스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레티스가 떨고 있습니다. 이 유한 온도에서 얘가 떨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포논이라 그럽니다. 소리 알갱이라 그럽니다. 포논. 소리 알갱이는 그래서 이 원자가 막 떨고 있는 상황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 어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나가면 부딪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레티스를 이루고 있는 애톰이 포논이라 그리는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전하와 레티스 간의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디펙트 스캐터링 그래서 이제 이 디펙트 스캐터링은 이 실리콘이 이런 애톰들이 있을 때 만약에 하나가 빠졌다 혹은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 그 전자가 지나가면서 이 규칙성이 깨어진 곳에 이제 탁 부딪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펙트 스캐터링 하나의 예는 여러분들이 그 계단을 내려올 때 계단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 보면 계단이 되게 많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단이 많은데 사람이 서서 이렇게 폴짝폴짝 내려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참 내려가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이게 규칙적인 것만 돼 있으면 보다가 정신 없더라도 발만 규칙적으로 따따따 해주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져 있다. 계단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내가 규칙성을 믿고 쭉 가다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보면 바로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스캐터링이라고 본다 그러면 디펙이 있을 때 이 디펙에 의한 스캐터링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터링이 디펙이 있는 경우에 크리스탈 자체에 디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크리스탈은 우리가 이제 결정 구조죠. 이거는 레티스, 그러니까 요 격자입니다. 레티스 플러스 베이시스가 우리가 크리스탈이 그럽니다. 베이시스는 애톰을 얘기하고 레티스는 이상적인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에 베이시스가 있는데 크리스탈에 하나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디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퓨리티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실리콘만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절마늄이 있다. 실리콘, 절마늄이 섞여 있다. 그러면 사이즈도 틀리고 규칙성이 이 비율에 따라 깨지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임퓨리티가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 임퓨리티일 수도 있고 이게 적절히 잘 섞여서 규칙적으로 이 배열이 되어서 엘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이가 딱 되면 엘로이가 되더라도 이 디소더가 있기 때문에 디소더 무질소도가 있기 때문에 무질소도 때문에 이 스캐터링이 추가되어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퓨리티는 이제 하나 비워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비워져 있거나 채워져 있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원래 플러스로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빠져나가 있으면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디펙이 임퓨리티 부분이 채워져 있느냐 혹은 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지를 띄고 있는지 혹은 차지 띄고 있지 않은지에서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냐 뉴트럴 임퓨리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오나이즈돼 있으면 쿨럼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쿨럼 스캐터링이 더 추가되겠죠. 쿨럼 스캐터링 되니까 아이오나이즈 된 차지인 경우에 전하가 지나가다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에서 조금 더 먼 곳에서 얘가 힘을 느끼기 때문에 얘가 튕겨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당구공 같은 경우는 얘가 꼭 부딪혀야지, 여기 부딪혀야지 튕겨져 나가는데, 이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좀 멀리서 직접 임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저온인 경우에 이제 캐리어와 사이도 스캐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자와 전자 사이도 서로 간에 이게 서로 리펄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자와 전자 사이도 스캐터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없는데 그 일렉트릭 임퓨리티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마그네틱 임퓨리티도 이제 우리가 스캐터링 주거든요. 자석과 자석. 왜냐하면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스핀과 마그네틱 모멘트의 스핀 요 관계 사이 때문에 얘가 또 스캐터링을 추가적으로 자석과 자석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있겠죠. 다이폴 인터랙션들이 있고 그래 이제 이 스캐터링 되는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는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요. 레티스는 기본적으로 밴드라는 그런 구조상에서 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톰들이 있을 때 이제 약간 스프링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애톰과 1차원적으로 연결해 놓고 이 사이에 스프링이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자, 스프링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레티스 컨스턴트를 A라 하고 A라 하고 A라 하고 이거 이제 모델 1차원적인 모델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영수 상수는 K라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얘를 하나가 퉁 치면 딱 당겼다 놓으면 요 진동이 전달됩니다.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정상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프링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런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정상 모드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정상 레조넌스 패턴이 디스크리트하게 어떤 밴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밴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우리가 스캐터링 해서 그 밸리라는 거, 인트라 밸리라는 것을 우리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밸리인데 실리콘 밸리 할 때 이런 중간 오목한 건데 x축이 k고요, y축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이 내부의 밸리하고 다른 쪽 밸리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보면 이걸 밸리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 밸리와 다른 밸리가 있다 그러면 스캐터링에 의해서 이 밸리에 있던 전자가 이 밸리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캐터링에 의한 인터밸리 이 전자가 다른 밴드로 가는 경우와 그리고 밴드 사이에 있는 경우에 요 내부에서 이 충돌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상태가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인트라밸리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K라는 걸로 제가 파동을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네, K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K와 1차원 하나만 선택해서 K와 에너지를 그랬을 때 보통은 이렇게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E는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죠. 보면 2n분의 하바 제곱이 요 앞에 개수고 K 제곱이니까 이렇게 K 제곱으로 프리 일렉트론일 때 우리가 이런 디스펄전 릴레이션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펄전 릴레이션 가진다 그러고 이게 이제 파라볼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 형태의 파라볼릭 그런 밸리 요 에너지 밴드 구조해서 전자가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라밸리냐 인터밸리냐는 것은 스캐터링에 의한 것이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건 어떤 상태로 가고 그 상태에서는 이 운동량 보존 때문에 이게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을 벽에 탁 던지면 공의 상태가 되돌아오면서 벽은 좀 진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바뀌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서 그 진동이 일어나는
폰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뺏기고 혹은 에너지를 받고 이 입자가 스캐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진동이 요 보면 이렇게 용수철 연결되어 있으면 진동이 어디로 되겠습니까? 좌우로 되거든요. 좌우로 되고 진행하는 판은 요 축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쿠스틱이라 그러고 이게 만약에 진동이 위아래로 되고 위아래로 진동이 되고 있고 판은 이렇게 축 방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톰의 진동이 위아래가 되고 있고 진행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옵티컬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 자체가 레티스의 스캐터링은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얘기하게 되고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은 포논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포논은 우리가 레티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과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쿠스틱 이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주느냐 옵티컬 바이브레이션 을 만들어주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옵티컬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이런 보면 이게 옵티컬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렉트릭 필드 전자기파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E 필드와 H 필드 이렇게 수직입니다. 진행 오른손 딱 해서 오른손을 감는 방향으로 E 필드, H 필드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진행 방향인데 그래서 이게 그 진동할 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그 효과처럼 여기에 플러스가 한쪽으로 몰리는 차지가 왔다 갔다 하면 한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한쪽으로 몰려서 이 전하가 극성을 띠게 되는 경우와 극성을 띠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에서는 디포메이션이 포텐셜 되어 있는데요. 디포메이션이 이 진행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이 디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포메이션이니까 애톰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떨고 있는 것이 바이브레이션이고 스캐터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은 이제 이 레티스의 디포메이션에서 전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그 레티스의 스캐터링 곧 바이브레이션,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포논에 해당되고 이제 포논, 크리에이션, 아나일레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논, 크리에이션, 아나일레이션. 그러니까 포논이 만들어지고 이제 다음에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스캐터링 자체는 이 전자가 갈 때 어떤 그 스캐터링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런 떨림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시뮬레이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과정은 초기에 이제 이런 초기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웨이브 벡터 하바 K죠. K와 그리고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입자의 개수를 처음에 여기는 10,000개를 해놨는데 10,000개로 해서 어떤 분포로 만들어주겠죠. 웨이브 벡터를 방향에 따라 처음에는 대칭 이 K가 있으면 반대쪽 마이너스 K도 있다라고 처음에 가정하는 거죠. 에너지는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웨이브 velocity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분포하고 에너지 분포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 막스웰 볼츠만 분포로 가정을 하고 랜덤 넘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몬테카를로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또 이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론 1차원이냐 2.3차원에 따라서 이 처음에 입자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낸 로고로 이렇게 입자를 처음에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고 얘 운동 방향을 랜덤하게 만들어준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플라이트 스캐터 프로시저 그래서 어떤 단위 시간 전에 이제 이 경우에 전하가 드리프트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캐터링 하는 것을 이제 자유운동에 해서 이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또 아이소트로픽이냐 아나이소트로픽이냐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느냐 특정한 방향에 조금 더 선호하는 이건 아무래도 레티스가 있으면 좀 쉽게 가는 그 길이 있고 좀 어렵게 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쉽게 가는 길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나이소트로픽한 특성을 가지고 또 이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에 있어서 inelastic scattering과 elastic scattering이 있어 에너지 보존해서 이거는 이제 K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는 이 상태였는데 처음 에너지 상태는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높은 에너지였는데 충돌에 의해서 낮은 에너지를 갈 수 있겠죠. 또 가속되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게 되고 요 에너지 K하고 이거는 계속 전기장 혹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우리가 아까 운동 웨이브 넘버와 에너지로 되어 있는 요런 그 디스펄전 릴레이션 이렇게 에너지 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디스펄전 릴레이션에 따라서 여기에 전자가 있다라고 출발하면 여기 상태에서는 K가 K0인 거고 특정한 위치에 딱 놔두면 요 상태의 전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인터밸리로 가느냐 인트러로 바뀌는 인트러밸리냐 이런 레티스 충돌에 의한 그래서 변화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논문에 나온 거를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드리프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이제 프리 플라이트를 하다가 충돌에 의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계속 충돌하냐 안 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거를 돌리는 그런 루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처음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데 시간은 이제 타임 스텝은 이 탁 충돌에 의해서 제가 이 자체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딱 충돌하면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충돌하면 또 정신 없을고 이런데 이게 딱 충돌하자마자 원래 되돌아온다 생각을 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 충돌 이후 직후에 어떤 상태가 이퀄리브리엄 도달한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델타 t를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쉬 이런 그 입자가 이렇게 전자가 충돌할 때 이 속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 상태가 요 한 메쉬보다는 요게 요 이벤트가 이제 되게 그 이게 고려되는 게 더 작아야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평균화 취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한 메시가 이 유니트가 요소 이벤트 여러 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작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것보다 큰 스케일의 이 트랜스포트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파티클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보는 것처럼요. 파티클 관점에서도 이제 보면 지난 우리가 넷로그로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입자를 주고 이게 랜덤하게 부딪히고 전체 요 지나가는 차지 개수를 요 클릭하는 시간으로 나눠줬었죠, 그죠? 틱 시간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 전극으로 들어가는 전화의 개수를 헤아려서 그거를 틱 개수 나눠준 것을 우리가 i로 표현해서 전류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모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입자에 대해서 운동 방지를 가정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운동 방정식이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다. 그래서 하바의 그레디언트 운동 K 이걸 그레디언트를 해줘서 이제 이걸 V로 표현해 준 건데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힘에 의한 이 V와 요 K 변화를 따라서 위치를 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전하량을 이제 이 실제 들어오는 전하량과 전체 개수로 헤아려서 지난번처럼 계산했었죠. 그래서 차지량을 계산하고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제 캐리어가 이제 어떻게 컬렉션 되는지 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얼마 동안 한 다음에 계산해서 전류가 얼마다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기 중요한 거 진짜
스캐터링이구나. 스캐터링 하는 메커니즘이 결국은 어떤 게 스캐터 하느냐 라고 그랬고, 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 각각 하게 되면 이제 스캐터링 방향과 이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inelastic 스캐터링이니까 원래 속도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속도, 방향 다 틀려지는데, 이 스캐터링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어, 스캐터링 메커니즘이 이제 non parabolic band라 되어 있는데요. parabolic band는 아까 기본적으로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2n분의 에너지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되는데 k의 스퀘어 되는 게 패러볼릭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 한 경우에 패러볼릭인데, 이게 그래핀인 경우는 k에 비례한 하바 k에 비례하는 되고, 하바 k는 기본적으로 빛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빛인 경우에 이제 되는데요. 에너지가 빛이 하바 오메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해보면 요래 선형이냐 패러볼릭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펙트 매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캐터링 레이트는 충돌하는 값인 충돌하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어쿠스틱 포논 스캐터링을 했으면 딱 충돌할 때 진행하는 방향, 아까 제가 용수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으면 1차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파가 이렇게 있으면 진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밀소로 움직이는 것이 어쿠스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진동으로 일렉트론이 지나가다가 딱 부딪히고 나서 얘가 바뀌고 나면 충돌하는 게 바로 이런 어쿠스틱 포논과 스캐터링하는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 크면 클수록 많이 부딪힐 거다. 그리고 에너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에너지가 E의 1 플러스 알파 E고 1 플러스 2 알파이니까 E의 대략 2분의 2분의 2의 제곱 형태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레티스 온도도 정의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레이트가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인터밸 제가 자세하게는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 충돌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 보면, 자, 인터밸리 포논 스캐터링은 아까 포논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요 밸리하고 이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위치로 건너가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이런 에너지에 관한 관계식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ionized impurity scattering이다. 그럼 이제 impurity scattering이니까 이것도 또 비슷하네요. 에너지에 대해서 이 식은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impurity scattering이 다르더라. 또 이제 폴라 옵티컬 포넌 스캐터링이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캐터링 결국은 뭐냐면 피에조 일렉트릭 스캐터링 어느 레벨까지 우리 스캐터링 고려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그다음에 디슬로케이션, 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의 충돌에 의한 스캐터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엘로이 디스오더 스캐터링, 이런 스캐터링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캐터링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볼츠만 트랜스피케이션부터 출발해서 이게 충돌하는 것이 이런 스케일이나 이그젝트하게 풀어야 되는 사이즈 디펜던스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계산할 때 충돌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충돌에 관한 거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차지를 딱 놓고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프리 플라이트로 이제 날아가는 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요 충돌과 시간 좀 늘려가면서 또 충돌하고 그 위치 바꾸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 넷 로고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계속 돌아서 전체 개수가 파티클러 베이스로 할 때는 앞에서는 요 에너지 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캐터링 이슈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충돌에 따라서 얘가 실제 전압 몇 개 더 보고 전류하고 전압 특성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고려하는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었던 포화송 이퀘이션으로 차지 농도에
대한 성분,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농도와 전류에 관한 연결, 그 다음 전류가 커런트가 어떻게 드리프트하고 디퓨전에서 정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소자에서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어떤 스캐터링까지 고려하느냐,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트랜스포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다 통해서, 이 볼츠만 트랜스포 이퀘이션 돼 있는데, 쭉 통해서, 이 컴팩트 모델에 따라서는 이 밑에 인트린직한 어떤 프린시플 스캐터링을 다 고려해서 모델을 표현할 때는 그냥 다 등가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 기어 성분을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까지 고려했을 때 이 모델을 딱 컴팩트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트 모델을 우리가 이 몬테카를로에서 볼츠만 지난 시간에 했던 트랜스피케이션에 이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전체 흐름만 제가 오늘 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할 때에는 좀 더 깊이 봐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리뷰 어떤 논문은 제가 수업 자료로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하가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이런 이거를 제가 이제 반도체 예를 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소셜 사이언스를 생각해서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얘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이 해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첫 출발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